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실세,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뇌물 수사한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중국 테크 기업의 공습, 한국 반도체마저 위협한다. 또 세계일보. 북한 고사작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북미 관계 다시 급랭. 그리고 경향신문. 시진핑 대북 특사에 빈손 귀국 하루 만에 북한 테러국 재지정한 미국, 대화문 좁혔다. 다음은 중앙일보. 시진핑 대북 특사 숭타오의 빈손 귀국 날, 북한 테러 지원국 낙인 찍었다. 이번엔 동아일보. 트럼프, 북한은 살인 정권이다. 불량 국가 낙인. 아울러 서울신문. 미국,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한반도 정세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이제는 한겨레. 18살 고교 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완료, 195일 걸린 지각 조각.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11월 22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빈손으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많은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세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뉴스와 함께 또 주목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소식인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암 환자가 최근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거부한 채 숨졌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말기암 판정을 받을 때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소화기 계통암으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주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될 가망이 없고 2, 3일 내로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전면 시행되는데요. 예, 이 소식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채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인데다 수시로 발가락, 허리 통증,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혹시 일어날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서울에 있는 자택에 출퇴근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관사에 머물면서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이렇고요. 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측근인 윤모 전 비서관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횡령한 금액이 당초 1억으로 알려졌는데 5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을 맡은 시기에 협회가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고요. 국민일보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문자 의견이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나겠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연기된 수능이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날씨도 어떨지 궁금하고요. 오늘 날씨는 또 어떨지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에게서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서해안 일부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비 오는 지역이 확대돼 낮까지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눈으로 내리면서 1cm 안팎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개겠지만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방도
한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3도 등 대부분 모처럼 만의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강릉, 대전 12도, 부산 15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은 내일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 속에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이른바 서금회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계 실세로 분류됐습니다. 검찰이 이덕훈 전 행장을 겨냥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우리은행 출신 김모 씨는 2014년 SK건설의 고문으로 영입됐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SK건설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검찰은 당시 이덕훈 행장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SK건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먹었다면 자기만 먹었을까요?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포항 지진의 발생 이유가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포항에서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를 거론했는데요. 이진한 교수는 진앙지 인근에서 지열 발전을 위해 4.5km 깊이의 구멍 2개를 뚫어 물을 집어넣었고 수압 때문에 암석이 쉽게 깨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지열발전소는 뭐냐면 구멍을 한 곳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주입을 해서 그 지하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물이 데워지면 그 수증기로 변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고, 저희 나라 지열발전이 외국과 다른 것은 외국은 주로 화산지대에서 하거든요. 저희 나라처럼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뭐 4.5km까지 뚫어야 해당 온도를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의 화산지대는 뭐 수십 메타 아니면 수백 메타만 뚫어도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깊이 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암석이라는 것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 특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수압이 높아집니다. 그 깊이에 비례해서.
지열 발전을 위해서 지하로 물을 주입할 때는 굉장히 강한 수압이 필요한데요. 이때 토양 사이의 빈틈, 즉 공극에 수압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단층을 움직여서 지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포항 내륙에서는 모두 4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열발전소의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4차례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모두 지하로 대량의 물을 주입하는 시험 발전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발전소 측은 올해 9월 이후 물 주입은 멈췄지만 물을 빼는 작업은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보름 전인 11월 1일까지 10톤가량의 물을 빼는 작업은 꾸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진과 지열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열 발전을 위한 물 주입과 배출 작업이 인근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봐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네요.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 시점에 성형시술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시름에 젖을 때 대통령은 한가하게 얼굴에 주사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뜨는데요. 이에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이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박영수 특검은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가량 뒤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올해 3월 있었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참사 이틀 뒤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부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위치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김영재 원장이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또한 이틀 뒤인 4월 20일에는 부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 방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14년 4월 2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턱에 리프팅 시술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9일 동안 외부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는데요. 박영수 특검은 성형시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SBS 보도였습니다. 2008년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아놓고도 덮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검찰이 정호영 특검의 수사 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다스 비자금의 공소시효 3개월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효성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온갖 특혜를 누렸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효성그룹이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효성건설과 계열사 지능기업으로 구성된 건설피지가 중간 납품업체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이 효성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50억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 사업으로 국론 통합이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시각을 정쟁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행태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무조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영민 파일. 2004년 8월부터는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만들어서 현금을 거기 보관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현금화해서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2011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갔으라면서 불법 자금 1억을 줬다고 밝혔는데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쓴 돈은 국회 운영비를 받아다가 아내에게 준 생활비를 모아서 조성했다고 해명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공금을 생활비로 썼다? 이상에서 물어보니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답변. 집에 밥도 먹고 살아야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김진태 경쟁 후보에게 추궁당하는데 MBC 100분 토론. 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자, 여기요.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예.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제가 근데 글을 이렇게 쓰시고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청당해가지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난데없이 김진태 후보의 선거법 재판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홍준표 대표. 내 재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시고. 이게 다 누워서 좀 김진태 의원님 선거법 재판 고민하십시오. 명백한 물타기임에도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는 사회자. 이 사람은 현재 MBC 제1노조로부터 적폐로 꼽히는 박용찬 논설위원실장. 자,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 짐작하고요. 세금 도둑 홍준표를 잡겠다며 시민소송단을 모집 중인 하승수 변호사. 달라지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해명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 그때 성완종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이제 좀 급박하게 해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초에 이야기한 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야기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는 하승수 변호사의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기병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선희님, 도대체 지난 정부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댓글 달기, 비자금 챙기기, 자기네와 생각 다른 사람들을 내치는 일, 이거 말고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이 추운 날씨에 피해지 줍는 노인분들과 쪽방에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60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분들에 비하면 좋은 환경 아닙니까? 예, 지금 감옥이 좁고 춥고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죠.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김용민 파일에서 짚어봤던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지요.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때 매달 4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오는 금요일 홍준표 대표를 국회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공금 횡령을 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2008년 당시 다달이 4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긴 받았는데 3,200만 원은 당 운영비로, 일부는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어떠한 항목으로도 홍준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홍준표 대표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 또 말을 바꿔야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했다는 것은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해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고발하기로 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최초에 이야기한 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성완종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이제 좀 급박하게 해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진실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해명한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도 임박하고 다시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라서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듭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100억을 상납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데 이것은 뇌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을 수사하려면 검찰과 법무부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법무부와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은 검찰총장은 매년 10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 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뇌물죄로 구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상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 또는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법률적 판단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약 280억 가운데 180억만 검찰에 전달했다. 즉 100억을 빼고 준 것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하며 법무부는 검찰 행정 명목으로 검찰에 집행합니다. 검찰은 창설 이래 직접 예산을 배정받은 적이 없지요. 자유한국당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당내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고 명명한 의원총회를 연 것입니다. 이 끝장 토론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통합 불가피론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결국 끝장 토론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글쎄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대충 예상했던 바대로 안철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저런 혼선이 있었지만 통합이 갈 길이다. 김관영, 최명길, 이원주, 이태규 통합을 익혀서 외연 확장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일단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무슨 중앙위원회 같은 데 설득하는 이런 절차를 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짱뚱맞은 일이 아닙니까? 생뚱맞은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끝장 토론을 하루 앞둔 그제 국민의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조사가 언론에 유출됐는데 이를 두고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이상돈 의원이 표출한 것입니다.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한다면,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가 통합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결과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호남 중진 의원 측은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며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의 내홍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네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부자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등록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은 김삼환 목사에서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로 세습됐지요. 이에 주승중 목사는 한국 교회가 종됨의 고백을 잃었다, 이렇게 격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지난 일요일 주안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주승중 목사의 설교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식이 교회를 물려받고 더 성장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세습으로 인해 교회가 리더십 교체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으니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언제부터인지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겠다는 거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주승중 목사는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맞서서 싸웠던 주기철 목사의 손자입니다. 한편 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 예식이 있던 지난 12일 명성교회 측은 취재 기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는 CBS와 CTS 그리고 구TV 기자가 명성교회 교인 여러 명으로부터 취재 방해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CGN TV 기자에게는 영상을 지우고 나를 때려라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뉴스엔조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안전 설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이민호 군이 이 산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도 민호 군이 다른 작업장에서 다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작업장에서 2번을 다쳤어요. 아, 똑같은 작업장에서요? 네.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뭔 조치를 해요? 병원에 실려다 주고 병원비 나오면 영수증 제출하시면은 병원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담당자는 가버리고 저희들이 애 간호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또 공장 라인이 작동을 안 하고 멈춰버리니까 아파서 집에 있는 애를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켰죠 또. 무슨 사과라든지 어떤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까? 진실된 사과도 없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타당성이 있는 보상 처리도 아니고. 네. 은근슬쩍 민호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사망사고다 이런 식으로. 이민호 군 아버지의 증언처럼 회사 측은 민호 군이 누워있던 중환자실에서 잠도 못 자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했는데요. 경황이 없던 보호자 측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청인란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가 확보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서에는 재해자, 즉 이민호 군이 운전 조작반의 정지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설비 내부로 이동하여 상하 작동 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호 군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SBS, CBS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공금을 가져와 아내에게 쥐어준 어떤 자상한 남편을 생각하며 고른 노래입니다. 부부 듀엣의 부부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아내 사랑이 지극해도 공금을 갖다 주시면 안 되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간 지금 당신의 곱더 넓은 고운 눈매엔 어느새 주름이 늘고 돌아보면 우리구리 넘던 고갯길 당신이 내게 있어 등불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면서 이 못난 사람 위에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뿐이라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